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Boosting Cross-Spectral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for Thermal Semantic Segmentation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이찬영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열화상 thermal 이미지의 semantic segmentation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지도 도메인 적응 기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발표에는 이미지 처리팀의 안종식, 이진주, 최승준, 허정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즉 픽셀 단위의 객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행 안정성과 인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은 RGB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지만 어두운 환경이나 악천 후에서는 인식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면 썰멀 카메라는 적외선 신호를 감지해 조도나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 후에서도 안정적인 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화상 썰멀 데이터는 픽셀 단위 라벨링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라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RGB와 thermal 도메인 간 적응 기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대규모 RGB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활용을 해서 thermal 도메인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멀티스펙트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RGB로 학습된 티처 모델을 기반으로 thermal student를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원웨이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방향으로만 수행되는 게 원웨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이클 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낮 이미지를 밤 이미지로 변환하여 야간 환경을 학습시키는 방식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실제 야간의 데이터, 야간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MSUDA 방식은 RGB 특징만을 기반으로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thermal 도메인의 고유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RGB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조명이 낮은 환경에서 수도 라벨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드 뮤추얼 러닝 기법을 통해서 RGB와 thermal 간 양방향 투웨이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로스 스펙트럴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두 스펙트럼의 피처 센트로이드를 공유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로 수도 라벨 대신 프로토타입 기반 학습을 수행하여 야간의 신뢰도를 보완합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MSUDA 방식이랑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의 차이점을 좀 크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방법은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투웨이 디스틸레이션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펙트럼별, 뭐 RGB나 thermal 간 스펙트럼별 특성을 고려하고 이제 thermal only PSL, PSL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MIOU가 원래 70.4였던 거에 비해서 76.9%로 약 6.5%포인트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로버스트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확보하고 라벨이 없는 thermal 도메인에서도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으로 related work입니다. 먼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라벨이 있는 소스 도메인의 지식을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으로 전이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기존의 UDA 연구들은 주로 같은 모달리티, 여기서 말하는 모달리티는 이제 RGB와 RGB 간에서의 도메인 차이만 다뤘는데요. 하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RGB와 thermal 간 도메인 간 전이가 필요하고 크로스 스펙트럴 UD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스타일 갭 이상으로 센서의 물리적 특성 차이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RGB와 thermal 간의 이런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MSUDA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MSUDA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MSUDA 방식이라는 것은 RGB와 thermal, 도메인 간 전이를 이제 3단계로 기존에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RGB와 RGB와 thermal과 thermal 간에 이제 이 단계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MSUDA가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도메인 간의 특성을 이제 고려하지를 않아서 각 단계에서의 성능이 좀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RGB와 thermal의 이제 상호 보완성을 좀 활용을 하고 각 도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제 도메인 어웨어 필터링 구조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는 더 견고한 피처 얼라이먼트와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을 달성하는 게 이 논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메소드인데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 스펙트럼 간, 뭐 RGB와 thermal 간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thermal segmentation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를 위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펙트럼 전용 인코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중치 공유 디코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토타입 융합 모듈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로 좀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이미지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제가 그 디스코드에 공유드렸던 그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주간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야간 데이터를 포함해서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더 드리자면, 먼저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RGB와 thermal 네트워크를 주간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이때 이제 HRNet이라는 것에서 생성된 수도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뮤추얼 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서로의 불확실한 영역을 마스킹한 뒤에 이제 투웨이 디틸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동일한 절차를 여기서 했던 동일한 절차를 야간 데이터에서도 적용하지만 이제 수도 라벨 품질이 낮은 대신에 여기서는 또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라는 걸 사용해서 프로토타입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RGB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실제 야간 thermal 분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회색 선은 이제 학습 경영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 빨간 선은 학습 및 추론, 둘 다에 사용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스테이지 1에서 이제 보시는 것,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RGB 이미지 XR과 그리고 열화상 이미지 XT가 이제 각각 인코더 ER과 E 라지 R과 E 스몰 R 이렇게 각각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타는 이제 R과 T 각각 RGB와 열화상 도메인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더는 여기서 이제 다중 스케일 특징 맵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있는 디코더가 있는데 여기 디코더의 DS는 이제 스킵 커넥션을 포함해서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은 예측값이 P세타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 P세타와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다른 모델에서 진행했던 수도 라벨 YPL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L세그라고도 하는데 L세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모든 픽셀과 클래스에 대해서 평균적인 예측 오차를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단계는 기본적인 세그멘테이션 학습 구조를 담당하는 거고, RGB, thermal 각각의 도메인이 자신만의 수도 라벨에 맞춰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의 핵심 중 하나인 크로스 스펙트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특정 클래스의 평균 특징 벡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늘, 차량 같은 이런 클래스의 이제 피처 센트로이드를 나타내는 값이 그러니까 각각 클래스에 대표하는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중간 피처 F 세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각 클래스별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클래스마다. 그리고 이제 RGB와 thermal 각각의 이제 프로토타입 NR과 NT를 또 계산을 한 뒤에 이제 이 둘의 평균을 내서 이제
그 크로스 스펙트럴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서는 이제 컨피던스가 0.1 이상의 픽셀만 사용을 해서 이제 신뢰도 높은 피처들만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프로토타입은 이후에 이제 로스 계산에서 두 스펙트럼 간의 시멘틱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만든 프로토타입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각 픽셀의 피처가 동일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으로 끌려가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다른 클래스들은 이제 피처 공간에서 멀어지도록 콘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식 3의 LN은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기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몰 s 연산은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픽셀 피처와 프로토타입의 유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모멘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고, 점차 더 풍부한 의미적 표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정의되고 있는 이 수식은 RGB와 떼럴 간의 시멘틱 피처 얼라이먼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핵심 기법인 마스크드 뮤추얼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드 뮤추얼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떼럴 마스크가 강한 부분은 RGB 네트워크가 학습하고, 마스크가 강한 부분은 이제 떼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은 열화상 카메라에서 더 잘 감지되지만, 자전거는 RGB 카메라에서 더 잘 보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ML의 목적은 이 두 모델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정보만을 공유를 하고,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불확실한 예측은 서로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정보만 교환함으로써 학습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ML에서 마스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건데요. 먼저 이제 크게 이제 인터 스펙트럴 마스크랑 인트라 스펙트럴 언설테인티 마스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터 스펙트럴 마스크라는 거는 RGB와 떼멀 도메인 간의 불확실성을 비교하는 거고, 이제 인트라 스펙트럴 언설테인티 마스크는 같은 스펙트럼 내에서 뭐 RGB면 RGB끼리 떼멀이면 떼멀끼리, 그러니까 같은 스펙트럼 내에서 이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스펙트럴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스펙트럼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맵을 만들고 이것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정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로스를 가진 스펙트럼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신뢰도 높은 영역의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라 스펙트럴 언서테인티 마스크는 같은 스펙트럼 내에서 이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알파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해서 신뢰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값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문에서 따로 안 나와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측이 부정확한 영역은 자동으로 필터링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어떤 영역의 정보를 신뢰할지를 정량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두 종류의 이제 인터 스펙트럴 마스크와 인트라 스펙트럴 언서테인티 마스크는 최종적으로 이제 K의 다이버전스 로스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 6에서는 이제 RGB와 떼멀 간의 도메인 간의 예측 확률 분포 차이를 이제 K의 다이버전스로 측정하는 식이고, 여기서 이제 인트라 스펙트럴 마스크, 인터 스펙트럴 마스크랑 인트라 스펙트럴 언서테인티 마스크를 곱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불확실한 영역의 영향은 줄이고 신뢰도 높은 영역에서만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산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MML은 양방향으로 이제 투웨이 디스틸레이션을 지식을 교환하면서 노이즈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여기 논문에서 세 번째 제안하고 있는 핵심 모듈인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여기서 이제 테르멀 데이터는 직접 라벨링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 라벨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MSUDA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MSUDA는 이제 사이클 캔을 로 낫 이미지를 밤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방식은 실제 밤 이미지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디코더 아웃풋을 수도 라벨 프로토타입의 이제 세맨틱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학습을 해서 수도 라벨 없이도 이제 디코더 아웃풋을 기반으로 이제 안정적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기존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L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수도 라벨처럼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고, 모델이 이제 낮과 밤의 열화상 떨멀 이미지를 모두 학습하고,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테이지 1에서 학습한 그 데이타임, 낮 이미 주간 데이터 이미지 그 학습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만 수도 라벨 대신에 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 7은 디코더 아웃풋과 프로토타입 간의 K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식이고요. 즉 모델 다시 말해서 이제 즉 모델이 실제 라벨이 없어도 프로토타입의 분포를 모사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야간 열화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그멘테이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 트레이닝 로스 구성인데요. 스테이지 1에서는 낮 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타임 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로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로스, 그리고 MML 로스를 결합합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MML 로스 앞에 이제 람다가 곱해지는데요. 여기서 람다 1은 0.2, 람다 2는 2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앞에서 그 계산했던 데이타임 단계에서의 연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수도 라벨 품질이 낮은 밤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PSL 로스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PSL 로스 앞에 이제 람다 3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람다 3는 2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설계된 손실 구조를 통해서 주간과 야간 모두에서 로버스트한 세그멘테이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논문은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했습니다. 이후에 RGBT 페어 데이터셋인 MF 데이터셋과 카이스트에서 만든 이제 KP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MF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9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MIOU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낮과 밤을 섞은 평가 프로토콜을 사용했지만 본 논문은 낮과 밤을 구분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주간 이미지는 820장, 야간 이미지는 749개를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야간 환경에서도 신뢰도 높은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MF 데이터셋은 410개의 주간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을 했고 MSUDA를 재구현했고 테스트는 이제 주간과 야간 이미지 총 393장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KP 데이터셋은 도심 보행자 탐지 영상으로 95,000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T, 스케이프스과 동일한 19개 클래스 기준으로 수동 라벨링된 950장의 이미지를 활용했고 이를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눠서 기존 논문의 설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적인 성능을 보이는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스테이지 막 이렇게 그 메소드에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기법, 학습 어떻게 시키는 기법에 대해서 관한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결국에는 이 RGB와 덜멀 간의 그걸 어떻게 합치는가에 대한 것과 연관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여기서 MSUDA, 기존에 사용했던 MSUDA와 동일하게 엔코더, 디코더 구조의 RTF 넷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었고, RTF 넷은 이제 RGB와 덜멀 각각의 특징을 추출한 뒤에 이제 억셉션 블록이라는 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백본은 이제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스넷 50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스펙트럼에서도 풍부한 시각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환경인데요. GPU는 이제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3090 두 대를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는 8로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학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MF 데이터셋 기준 120K 이터레이션, 그리고 KP 데이터셋 기준 500K 이터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사이클 간으로 생성된 페이크 야간 영상도 50% 확률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전체 이터레이션의 약 30%만큼 추가로 학습을 진행했고 이때는 실제 수집된 야간 덜멀 이미지만을 사용하고 사이클 간 이미지는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제 도메인에 더욱 가까이 적용되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MF 데이터셋의 결과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히트넷을 제외한 모든 UDA, 모든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식의 이제 동일한 레슨넷 50 기반의 RTF넷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이제 제한 방식은 기존의 MS UDA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까지 이제 능가하는 성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단일 덜멀 인정만 활용했음에도 이제 CRM과 뭐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 RGBT 입력에서는 최상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또 클래스별로 좀 세부적으로 이거 똑같은 표인데요. 어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전거와 같은 작은 객체에서는 이제 더멀 카메라의 해상도 한계로 MIOU가 조금 낮긴 했었으나 이제 그 RGB T 간 상호 보완 효과를 통해서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GB의 텍스처 정보라든지 그 테르멀의 열 신호라는 이제 두 모달리티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만 적용했을 때도 기존의 소타 방식 대비 더 높은 성능을 얻었고 이는 제한한 뮤추얼 러닝 기법이 자체적으로도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KP 데이터셋의 결과입니다. 기존 방법들은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크로스 스펙트럼 정보를 고려를 하지 않아서 성능이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방식은 이제 그 PSL 기반의 투 스테이지 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딸말 영상에 로우 컨트라스트 문제로 일부 클래스는 또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클래스에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성적 결과인데요. 먼저 MSUDA 이게 기존에 있었던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식이고 이거 대비 이제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데요. 기존의 MSUDA 대비 이제 경계 영역과 객체 구분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스크드 뮤추얼 러닝을 통해서 각 스펙트럼별 한계를 잘 걸러내고 크로스 스펙트럴 프로토타입과 PSL로 이제 그 야간 환경에서도 시멘틱 컨시스턴시를 효과적으로 유지한 결과입니다. 특히 RGB 라벨 정보 없이도 밤 시간대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가 그 밤에 찍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대 세그멘테이션 성능도 꽤 향상되었다는 것을 점에서 이제 실제 자율주행 환경에서 적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한 모듈들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좀 검증을 한 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웨이 디스틸레이션, 이거 기존에 있었던 방식인데, 원웨이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두 방향의 뮤추얼 러닝으로, 그러니까 투웨이 디스틸레이션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제 MIOU가 기존의 72.4%에서 이제 72.8%로 좀 크게 증가를 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또 MML 기법을 추가하자 정확도가 73.6%까지 더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크로스 스펙트럴 프로토타입까지 더 적용을 하자 또 더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PSL 기반의 이제 스테이지 2 학습도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76.9%라는 최고 성능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구조를 해서 이제 변조를 해서 이제 실험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RTF 데스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딥랩 V3라는 또 네트워크 구조로도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를 해서도 이제 동일한 어느 정도 비슷한 뭔가 효과를 좀 검증을 했고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특정 아키텍처에 종속되지 않으며 범용적인 크로스 스펙트럴 UDA 전략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저희 연구는 RGB와 thermal 간의 크로스 스펙트럴 도메인 갭을 해소해 이제 thermal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마스크드 뮤추얼 러닝, 그리고 크로스 스펙트럴 프로토타입, 그리고 프로토타이피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라벨이 부족한 thermal 환경에서도 RGB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야간에서도 강건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또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별도의 라벨이 없는 야간 환경에서도 AI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제 기존의 UDA
기법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슈퍼바이즈드 기법과 또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을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완전히 또 동일한 정확도를 내지는 못하고, 이제 여전히 또 슈퍼바이즈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관련해서 또 본질적인 좀 연구가 좀 더 진행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더 정교한 수도 라벨 생성 기법을 좀 개발하고 이제 도메인 적응 과정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는 라벨이 부족한 야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UDA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발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